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투자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대연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을 오랜만에 다루는 만큼 간단하게 이제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결국에 이제 케미칼 사업 부분과 그린 소재 사업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케미칼 사업 부분에서는 ECH 혹은 가성소다, 유록스, TMAC 등 암모니아가 있고, 그린 소재에서는 메셀로스, 헬셀로스, 애니코트 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케미칼 사업 부분이 매출액의 72.4%를 담당하고, 그린 소재 사업 부분이 27.6%를 담당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롯데 정밀화학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암모니아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암모니아라고 했는데 왜 수소 생산 증가량을 표를 가져왔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수소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블루냐, 그린 수소냐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향후 석유화학 에너지에서 이런 대체 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해 수소가 부각되고 있는 상태고, 어떤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수소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암모니아도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롯데 정밀화학은 보통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비료나 합성섬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롯데 정밀화학이 암모니아를 이제 국내 최대 규모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연간 유통량이 90만 톤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수치는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29%를 차지하고 국내에서는 66%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은 역내 1위 암모니아 트레이딩 업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최근 이슈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를 이제 한 12%를 담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가 되게 되면 암모니아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러므로 공급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 암모니아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된다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1년도에 중국과 호주의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 제한을 해서 이제 국내에 요소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중국이 이런 요소 통제에 대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또 보이면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롯데 정밀화학이 이미 전국 요소의 유통을 50%나 점유하고 있지만, 베트남산 요소를 이제 5천 톤을 추가 계약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상륙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5천 톤을 들여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부분이 없었을 때는 이제 90일 정도를 버틸 수 있었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추가 계약을 함에 따라서 이제 110일로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 추가적인 이슈나 궁금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롯데 정밀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이제 날봉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쭉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이평선들의 배열을 봤을 땐 이제 한 구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큰 추세를 나타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평선들이. 그럼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이평선들이 횡보를 하게 되면은, 횡보를 하다가 어떤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5평선이죠. 5평선들이 고개를 먼저 들고 그 뒤로 뒤따라서 10평선, 20평선, 60평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어떤 상승 추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도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제 조금 매물대 상단을 도달했지만 이런 혼조세 구간인 이 부근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과연 얘가 여기를 상방 돌파할 거냐 아니면 다시 눌릴 거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이 다시 눌렸을 때는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제 57,000원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중간에는 이런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한 58,700원 부근, 58,700원 부근에서 1차적인 지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 57,000원 부근을 지지하는지 2차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여기를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이 부근을 떨어뜨렸을 때 다시 이 부근 안으로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방 돌파했을 경우엔 일단 이런 매물대들이 중간중간에 많으니까 이 윗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욕구, 윗부분에 대한 이제 본전 심리, 그리고 밑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그래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는 쉬어가는 것도 하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단기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지금 날봉은 혼조세지만 부시간봉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평선들의 배열이 조금 갖춰지고 있다. 5평선 상승하고 있고, 또 10평선, 20평선, 60평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살짝 상방에 힘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방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부분까지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기 이 부분도 매물대니까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가져볼 수 있는 건 이제 가격적으로 반등이 올 수 있는 부분 이제 59,000원과 이제 58,730원 이 부분을 한번 잘 지지하는지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를 하고 반등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조금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깊게 들어가면 회사의 취지도 맞지 않고 리딩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간단하게 이제 가격대 범위로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까지 해서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앞으로의 흐름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추적을 할 테니 롯데정밀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대기업 컴퍼니의 신범철이었습니다.